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서부터는 고등학교 수학학,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큰 타이틀로는요, 자, 순열과 조합이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순열의 한 내용으로 그 경우의 수가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경우의 수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사건과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자, 사건이라는 게 뭐냐? 자, 반복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자, 사건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건이라는 말 전에요. 자, 이 시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자, 시행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자, 내가 만약에 뭐 동전을 던진다. 그 다음에 또 주사위를 던진다. 와 같은 이렇게 동전을 던지는 행위와 또는 주사위를 던지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시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자, 그 결과물이 그 시행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반드시 생기겠죠? 그 결과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자, 동전 같은 경우는 내가 던졌을 때 자,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주사위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주사위를 던지는 내가 시행을 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죠?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사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시행과 사건의 자, 뜻을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의 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동전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그 앞면이나 뒷면이 나와요. 그죠? 자, 이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는 자,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자, 바로 뭐냐면 동전을 던졌을 때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자,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은 1, 2, 3, 4, 5, 6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가지수가 총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이 6가지가 바로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라고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확률에서 사용하는 자,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용어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할 때, 자,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합의 법칙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사건이 있고요. 자, B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자, A는 M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N가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건은요.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즉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경우의 수가 M과 N이라고 했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날 그런 사건의 경우의 수는요. 그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필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A라는 사건은 5가 나와야 되고요. 자, B라는 사건은 9가 나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주사위를 우리가 던졌을 때, 자, 5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자, 두 개의 주사위가 있다. 뭐, 하나가 1이 나오면 또 다른 주사위는 4가 나오면 되겠고요. 자, 하나가 2가 나오면 3이 나오면 되고, 3이 나오면 2가 나오면 되고, 4가 나오면 1이 나오면 되겠죠? 자,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하면 4가지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9가 나오는 경우를 보면은요. 자, 하나가 3이 나오면 6이 나오면 되고요. 4가 나오면 5가 나오면 되고, 5가 나오면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이 나오면 3이 나오면 되죠? 자, 그러면 이쪽도 몇 가지입니까? 4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5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9가 나오기도 하나요? 동시에?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주사위 두 개를 던졌다. 그러면 5가 나왔다 그러면 그 두 수의 합으로 9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5가 되는 경우와 합이 5가 되는 경우와 9가 되는 경우는 동시에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쪽 그 5가 나오는 경우에 그 경우의 수에다가 9가 나오는 경우에 경우의 수를 자,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어떻게 합이 5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더해서 구하는 자, 합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는요.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요. 자, M가지고요. 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건이요. 동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과 연이어서 일어난다는 말은 여러분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또는 연이어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곱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곱해서.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실제 예를 한번 여러분들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A 지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자, B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B 지점 다음에 C 지점이 또 있네요. 그런데 그 최종적으로 A에서 C까지 이렇게 가려나 봐요. 자, 그런데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5가지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요. 자, A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C로 갈 건데 반드시 어디를 거쳐갈 거냐면 B를 거쳐갈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A를 출발해서 C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A에서부터 B까지 먼저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B에서 C까지 또 가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일어납니까? A에서 C로 가는데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사건과 B에서 C까지 가는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가대수를 어떻게 구한다? 두 개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 4, 2, 셋.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해결할 때요, 자, 나뭇가지 그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있었죠? 나뭇가지 그림으로 많이 그렸을 텐데, 자, 그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이 1, 2, 3, 4, 5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1번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1번 길을 선택을 해서 A에서부터 B까지 간 다음에 B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4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한 가지 길을 내가 선택했을 때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길을 선택하면 거기도 또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B에서 C로 갈 때 4가지가 있겠죠? 그럼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예요. 그러면 4가 몇 가지? 5가지. 즉 처음서부터 5와 4를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느 경우에 더해야 되고 어느 경우에 곱해야 되는지 더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곱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연이어서 일어날 때 곱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생님이 자주 예를 드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뭐를 살 거냐면요, 자, 지우개하고, 그 다음에, 자, 연필을 사려고 합니다. 자, 지우개는, 자, A, B 제품이 있고요. 자, 연필은요, 1, 2, 3이라는, 자, 이런 3가지 종류의 연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은 다 100원씩이에요.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여러분들한테 학용품을 사라고 만약에, 자, 100원을 주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얘들이 다 가격이 100원인 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용품을 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결정 안 했습니까? 5가지죠? 자, A를 사거나 B를 사거나 1번 연필을 사거나 2번 연필을 사거나 3번 연필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우개 2가지와 연필 3가지를 자, 이렇게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5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 100원을 가지고는요, 동시에 살 수가 없어요. 비싸. 동시에 지우개와 연필을 산다는 것은 절대 벌어질 수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동시에 벌어질 수 없을 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 그러면 곱해주느냐? 자, 어머님이,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고, 자, 감동하신 나머지, 자, 100원의 용돈을 더 주셔서, 이번에는, 자, 200원의 용돈을 주셨다고,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야, 이거 어느 하나를 사는 것보다는 그냥 지우개 하나, 연필 하나를 살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지우개는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연필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 100원짜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100원으로는 지우개를 살 거고 하나의 100원으로는 연필을 살 거예요. 그러면 지우개와 연필을 사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우개를 사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필 사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자, 그러면 토탈 몇 가지가 가능하다? 6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나뭇가지 그림으로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A 지우개를 사셨어요. 자, 그러면 연필을 살 수 있는 방법 1, 2, 3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B 지우개를 샀다. 그럼 어떻습니까? 연필 1, 2, 3을 또 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토탈 몇 가지? 6가지라는 것을 나뭇가지 그림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순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